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온라인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여러분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경공매 과정, MPL 과정상 가장 중요한 절차인 권리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권리 분석 어렵게 말씀드리려고 강의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단 10분 만에 끝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 단 10분 만에 끝내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공매, 경매, MPL에 참여하면서 내가 부담할 매매대금 또는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권리 분석이다.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낙찰받고자 하는데 6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선순위 임차인 5억짜리가 함께 혹처럼 붙어 있더라. 그러면 결국 그 아파트를 공매를 통해서 6억에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11억에 낙찰받은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1억 더 주고 산 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권리 분석을 잘못한 대표적 일반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권리 분석 10분 만에 끝내는 법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매 물건별로 권리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매 물건은 경매와는 달리 5가지 정도의 물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압류재산, 신탁재산, 그리고 국공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세금 체납에 의해 공매에 붙여진 겁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선순위, 세금 등의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한 이후 입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압류재산보다는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국공유재산보다는 조금 더 권리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딱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공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 세금,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 어떠한 부과된 권리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 10분 만에 끝내는 법 10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1분 만에 끝내는 법 권리 분석이 두렵다면 권리 분석하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공매 또는 MPL에서 국공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을 집중 공략하라. 그러면 권리 분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권리 분석 10분이 아니라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리 분석 단계별 어떠한 절차들 내용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단계는 손품, 발품, 머리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손품 단계에서는 공매 물건 상세 조서 등을 분석하면서 임차인이나 유치권 등을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장과 등기부 등을 조회하고 출력받아서 기존의 권리 관계를 비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현 시세, 호가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건지를 중심으로 3곳 이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하셔서 그 현장의 분위기, 가격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품 절차가 끝납니다. 손품 절차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내용은 권리적인 면, 그리고 시세적인 면, 그리고 입지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권리, 시세, 입지 3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시면 손품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 역시 여러분과 함께 직접 같이 해보는 시간을 차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품이 끝나면 이 손품 결과를 들고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장, 발품 단계가 되겠습니다.
발품 단계는 손품 단계에서 얻었던 정보를 직접 현장에서 비교, 분석,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품 나가시기 전에, 임장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손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장부터 가시게 되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발품 전 손품 과정은 생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품과 발품 과정이 이렇게 맞춰지면 그 과정에서 얻었던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머리품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손품, 발품, 머리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손품 과정이 되겠습니다. 손품 과정을 성실히 차근차근만 꾸준히 진행하시면 반드시 공매 MPL로 여러분 부자가 되실 겁니다. 손품 과정에 진심을 다하자. 오늘 강의의 중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손품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면 자료가 바로 물건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 명세서는 경매, 공매, 최종 기일 일주일 전에 공시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 명세 조서에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확인할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내용, 후순위 임차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법정 지상권, 그리고 농지정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특별히 주의 깊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권리 분석을 말씀드릴 때 권리 분석이라는 건 내가 지불할 매매 대금, 낙찰 대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부담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부담은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전 주인의 경매, 공매, MPL 이전 이 물건의 소유자, 전 주인의 흔적을 지우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당근마켓에서 핸드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을 구입할 때 전 주인이 나에게 그 핸드폰을 가져다 줄 때 자기와 관련된 사진, 기록, 데이터 전부 다 지우고 저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매, 공매, MPL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그 이후의 것은 전부 지워진 상태로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소 기준 권리는 공매, 경매, MPL 과정에서 전 주인의 흔적을 몽땅 다 모조리 지우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약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소유 아파트에 B가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B가 전입할 당시에는 A 소유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A가 돈이 필요해서 C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B 입장에서 보면 B가 이 집에 들어올 때는 건저당권 설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B의 권리는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집을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경매 또는 공매 과정에서 먼저 건저당보다 먼저 들어온 이 B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법의 태도, 법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이 B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일 빠른 건저당보다 순위가 더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이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A 소유 아파트에 C은행에 먼저 담보권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가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B가 들어올 때는 이미 C은행이 선순위로 담보권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B가 들어올 때는 이 집이 혹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이 B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권 설정보다 뒤에 들어온 이 B를 우리는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르고 법에서 특별하게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과 순서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등기, 건저당 등기,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리고 경매, 공매, 기입 등기, 전세권 등기, 그리고 신탁 등기까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 권리들의 공통된 특징은 집주인으로부터 이 집이 매각되면 설정된 순서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8개 말소 기준 권리를 전부 암기하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소 기준 권리의 80% 이상은 전부 저당권, 건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 때는 등기부를 펼쳐놓고 가장 빠른 건저당, 저당권 등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당, 건저당권 등기를 찾으시고 임차인의 전입 날짜와 비교하셔서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등기보다 뒤에 들어왔다면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임차인 포함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되고 보호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들어온 임차인과 기타 권리는 경매, 공매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권리들이 경매, 공매 과정에서 말소되는지 인수되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임차권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입세대 확인론을 발급받아서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차권 A 2020년 1월 15일 설정됐습니다. 건저당 B 2020년 1월 20일 설정됐습니다. 밑에 권리를 쭉 보시면 설정 날짜가 가장 빠른 것이 건저당 B가 되겠습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B건저당보다 임차권 A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B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B보다 늦은 권리는 전부 말소가 되는 겁니다. 다만 B보다 빨리 들어온 임차권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가압류 A 2019년 6월 7일 설정됐습니다. 임차권 B 2019년 8월 12일 설정됐습니다. 그 밑에 C, D가 순차적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물건이 경매, 공매, MPL로 매각됐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은 전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의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가압류 A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전부 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낙찰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경우에는 인수받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챙겨보고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을 체크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액 임차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공매,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전입과 점유를 마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연도별로 정리한 표를 제가 제공해 드렸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서울 기준 잠깐 대표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의 계약 중에
5,500만 원까지는 소액 임차인 보호제도에 따라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매,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전입과 점유를 마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요건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 즉 상가의 공매, 경매 과정에서도 MPL 과정에서도 소액 임차인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어서 제가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연도별로, 지역별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상가 공매, 상가 경매, 상가 MPL 시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표를 보실 때 소액 임차인 범위를 정하실 때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보호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과밀 억제권역인지 아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시 제가 표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렸으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과밀 억제권역의 최근 기준을 보시면 경기도 지역의 의정부를 포함해서 시흥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눈여겨보실 것은 용인시와 안산시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 분석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의 경우 아예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탁재산은 중간 정도의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경매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의 경우에는 경매 공매 과정에서 내가 매매대금,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권리 분석입니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순위 임차인에 관련된 보증금이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을 결정하는 방법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만 실제 물건에 적용할 수 있다면 권리 분석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것만 반복적으로 해보실 수만 있다면, 그런 의지와 마음만, 진정성만 있다면 반드시 공매나 MPL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 신탁 물건에는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신탁 물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2024-1100-083362 물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수협은행이 진행하는 기타 일반 재산, 신탁 재산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중간 정도의 권리 분석이 필요한 신탁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10억 7천만 원이고요. 최저 입찰가는 무려 6억 7천만 원까지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남들이 분석이 안 돼서 이만큼 가격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이만큼 가격이 내려간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건의 기본적인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022년 5월달입니다. 신축 물건이 되겠고요. 주차장 전체 22대, 비교적 주차는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 셋, 욕실 둘, 가장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배웠던 권리 분석의 핵심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등기부와 전입세대 확인서를 살펴보니 임차인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탁사도 역시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인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받을 필요가 없는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권리 분석 결과 이 물건은 내가 부담할 낙찰 대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안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10억 7천짜리 물건이 6억 7천까지 빠졌습니다. 시세는 7억 5천, 7억 7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건 안전하기 때문에 입찰 여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권리 분석 마쳐졌고요.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군과 교통이 중점이 될 것 같은데 강남의 경우 학군, 교통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해도 되겠습니다. 송파, 서초, 강남 이 강남 상구의 학군, 교통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강남 상구의 물건을 분석하실 때는 입지 분석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시세 분석입니다. 이 물건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보니 현장에서는 7억 7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저 입찰가와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권리, 입지, 시세 분석 모두 마쳤습니다. 권리 분석 결과 선순위 임차인 없었습니다. 인수받을 권리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지 양호했습니다. 시세 차익 보장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권리는 안전하고 입지 양호하며 시세는 차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신 이후에 당당하게 한번 입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계속 괜찮은 물건, 여러분께서 입찰할 만한 물건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걸 잘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 스스로 좋은 물건 찾아서 여러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완전히 달라진 내일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